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대입니다. 네, 특별한 손님이 또 네,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혜림 MC가 바짝 얼어가지고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하는 이건 정말 처음 들었다. 깜짝 놀랐다. 네. 이제 점점 익숙해지겠죠.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 또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네. 좀 스케일 크게 가려고요. 어디까지 커지나요? 예. 지난주였죠. 저지난주였군요. 저지난주에 제가 전국 한 바퀴 돈다고 스케일이 좀 커졌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혜림 MC가 빅뱅으로 맞아요. 빅뱅 얘기했었죠. 갑자기. 갑자기 그 빅뱅 해가지고 와 역시 스케일에서 내가 혜림 MC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스케일 크게 우주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뭐 이번 주말도 계속 얘기는 될 것 같아요. 그쵸. 전 세계의 뉴스를 샘 알트먼 이 남자가 샘 알트먼 이 사람이 화제의 남자가 이 사람이 독식을 했잖아요. 그쵸. 진짜 어딜 가도 요즘 그 얘기하죠. 아니 저는 샘 알트먼 보면서 야 이 사람 이력서 이제 우리 막 그 정당 투표용지처럼 엄청 길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한 줄만 써도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픈AI CEO. 근데 오픈AI CEO, 오픈AI CEO 해임,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다시 오픈AI CEO.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없는 이력서다. 그쵸. 정말 요 정도 되면은 그쵸. 화려하다. 사실 난리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워낙 큰 뉴스니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슬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슬프진 않았겠지. 하지만 조금 좀 쫄렸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네. 바로 오픈AI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죠. 그 일론 머스크. 또론 머스크. 또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 했나요 그 사이에? 했어요. 뭘 또 쐈어요. 그렇군요. 또 쏘고 또 폭발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종이잖아요. 관심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동물인데 그 사이에 샘 알트만이 이렇게 관심을 독차지해가지고 조금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화성 여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역대 최강의 우주 발사체죠. 스타쉽이 2차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계속 쏘고 있죠. 지난 5월에도 3번 쐈었는데 그거 이제 폭발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요번에 2차로 또 쏘아 올린 겁니다. 워낙에 또 일론 머스크가 야망이 큰 사람이니까 지금은 뭐 화성이지만 50년 후에는 뭐 천왕성, 해왕성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태양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안드로메다까지. 사실 그러니까 벌려놓은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X 트위터였죠. X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같이 그 위성통신 사업도 있고요. 워낙에 정말 문어발로 사업을 무슨 첨단 기업 분야에서 뭐 있다 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 하는 것 같고 저기 안 했네 아직.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도 지금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없다. 하지만 그 궁극에는 뭐가 있다? 화성 정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 버려놓은 그 사업들도요. 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화성하고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트위터였던 그 X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이런 게 대체 화성과 어떤 연관이 있나? 그러게요. 화성 가서도 이제 X는 해야 된다 이런 걸까? 이제 네트워킹 해야 된다 이런 걸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모든 문어 발식 사업은 사실 어디로 깔때기다? 화성으로 깔때기다. 사실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돈 되는 건 다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북저널리즘이 에디터 스쿨이라고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종이책 기획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함께 자리한 이현대 에디터가 그 일론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기획한다면이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네. 뭐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화성 정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네. 주장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면은 정말로 화성으로 딱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제일 유명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화성으로 사람하고 물자를 보내려면 정말로 로켓을 수천 번은 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한 뭐 2, 300명쯤 타가지고 화성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보내고 네. 그런데 이런 로켓을 한번 쏠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스페이스X는 그 로켓을 일단 추인체를 재활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기존의 로켓 발사 비용의 10분의 1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정말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화성으로 사람과 물자를 훨씬 더 많이 이제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성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느냐? 도시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전기차와 하이퍼루프인데 우선 전기차 테슬라는 잘 아실 테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하이퍼루프는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대심도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진공으로 우리로 치면 KTX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시속 1200km로 달릴 수 있게 얼마 전 그 박람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본 사람들이 다들 너무 신박하다.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제가 깨작깨작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대심도 터널을 뚫기 위해서 또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도 갖고 맞아요. 있는데 불 파는 예, 컴퍼니. 불 파는 회사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화성에서는 광물을 채취할 때 땅을 파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이 지하에서 다닐 필요도 없어요. 화성에서는 이제 지구 기압이 1%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에 더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네.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물자를 실어 나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성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넣는 화석 연료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연차는 안 되고 그렇죠. 전기차 테슬라가 이제 그 실험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그냥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전기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태양열이 필요한데 이제 머스크가 또 미국에서는 솔라시티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태양광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원주택 같은 그런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태양광 에너지 집적 기술을 솔라시티를 통해서 막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거죠.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에너지도 얻고 뭐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사람이 거기서 맨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인스타에 사진을 네.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틱톡 챌린지는 해야 된다. 맞네요. 제가 네. 생각했던 그 목적이 맞네요. 사실 그렇네요. 거기서도 네. 네트워킹하고 이제 사람들끼리 또 만나고 재미있는 수다도 떨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거 정말 뭐 일론 머스크가 그냥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것저것 수집한 게 아니라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말. 아니 사실 그게 그렇게도 보이고 근데 사실 저는 한켠에는 좀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기도 했겠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나 멋진 큰 그림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류의 화성 이주를 실현시키면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뭘 하든 말든. 그렇죠. 가야죠. 근데 가려면 한 번에 5명씩 깨작깨작 가면은 아유, 그러면 광속으로 가도 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한 번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확 보내야 될 텐데 그런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타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요. 이 화성 정복이라는 우주 정복의 꿈을 꾼 지가 사실 좀 오래됐거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SF 그 소설가 정말 세계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영국의 아서 클라크, 아서 클라크, 예, 아서 클라크 경이 이제 1997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어머. 인류가 다음 세기에는 이 붉은 혜성에 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 이게 이제 그냥 소설가가 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또 SF 소설을 좀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서 클라크가 이런 말을 거의 뭐 신적인 존재다. 그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97년에 했으면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건데 자 2001년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1년에 당시 젊었던 청년 일론 머스크가 네. 자기가 창업한 페이팔을 고가에 팔아치웁니다. 엑싯을 해요. 네. 그래서 돈이 두둑해졌죠. 이 돈을 들고 어딜 가느냐?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청년 머스크가 성공을 해서 돈 들어왔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그쵸? 네. 아니 보통 돈 들어서 세계 일주하면 좀 좋은 파리 같은 데 좀 갔고 플렉스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머스크는 러시아로 갔다. 뭐 하러 갔느냐? 로켓을 구매하려고 갔습니다. 화성 탐사를 위한 로켓을 러시아에 사러 갔는데 네? 러시아가 안 팔아요. 아니, 그치. 가세요. 저는 러시아는 로켓도 팔아?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들으면서. 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자마자 일론 머스크 또 성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나한테 로켓 안 팔았어? 내가 만들지 뭐. 그렇죠. 바로 이듬해인 2002년에 설립한 것이 바로 스페이스 X였다. 그게 지금 스타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 그리고 하늘에 그 통신위성을 빵빵 쏘아 올리고 있는 그 스페이스 X가 된 거죠. 그 사람을 이제 태워서 화성에 옮기기 위한 게 스타쉽의 목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 저도 이제 좀 꼬리칸 이런 데 탈 수 있는지 탈 수 있고요. 일단 그 규모를 제가 뭐 숫자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실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안 와닿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스타쉽 안 해요? 네, 난 엘리베이터 크기라는 줄 알고 되게 실망할 뻔했는데. 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100명 이상 탈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럼 100명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막 간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에 쥐난다. 화성 도착하기 전에 도가니하고 골반이 나간다. 그럼 좀 돌아도 다니고 좀 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우주선을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네요. 그렇죠. 우리 집보다 좋네요. 우리 집보다 좋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물 100톤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추진력만 놓고 볼게요. 추진력이 1단 로켓 슈퍼 헤비만 놓고 봤을 때 7,500톤이거든요. 네. 이게 7,500톤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누리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쏘아 올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단 로켓의 그 추력이 300톤입니다. 아유,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티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티코하고 그랜저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그 힘의 차이부터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뭐 100명씩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커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머스크의 마음속엔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요. 먼저 달부터 진출을 한다. 그 다음에 2029년에 인간이 화성에 첫 발을 딛게끔 한다. 그 다음에 2050년에는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세운다. 야.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스타쉽의 규모가 지금 100명 했을 때 우와 이게 무슨 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일론 머스크 마음에는 들 찼다. 그런 규모입니다.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니 사실 성공하면 진짜 야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도 보내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뭐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게 좀 기술의 발전인가 싶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실패했다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맞아요. 사실 지난 5월에도 저희가 네. 이제 북저널리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데일리 이제 아티클 익스플레인드를 통해서 네네. 그 실패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어요. 그때 날린 돈이 1,300억 원이에요. 이야. 공중에서 그냥 1,300억 원이 폭발을 한 예,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아. 발사 이후에 우주선이 일단 그 로켓 밑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 네네. 그 추진 로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분리까지 잘 됐어요. 오. 그래서 다들 오, 뭐 된다 어머. 막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사하고 8분이 지났을 때 우주선하고 일단 통신부터 끊기고 아. 통신이 끊기자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추진 로켓이 그냥 스스로 공중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폭발했고 이번에도 네. 폭발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네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는 매우 기뻐했다. 막 박수를 치고 축하했다. 오. 예, 오. 이렇습니다. 뭐 실패도 경험이다 이런 맥락일까요? 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실은 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화성까지 보낼 때 이게 클리어해야 될, 성공해야 될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꽤 높은 단계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패지만 이제 예. 성공에 가까운 실패다. 예,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정말 보낼 수 있겠다. 오. 가까워졌다라는 네.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로켓하고 우주선이 분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할 때 저번에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네. 이게 복잡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렇죠. 분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을 했다. 그 해결을 한 방법이 무엇이냐? 핫스테이징이라는 네. 그 기술을 이번에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 1단과 2단을 분리하기 전에 2단의 엔진을 점화를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태우지 않고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요 기술을 성공을 시켰다. 해가지고 이번이 대단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일단 1단하고 2단하고 분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우주선이 뭐 그쵸, 날아가든지 그쵸.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분리를 일단 잘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대로 추진을 받아가지고 화성으로 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제 보는 거를 넘어서 네. 정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성공을 발전을 하고 있으면 네. 2029년이라는 꿈이 네. 진짜 가까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게 100명 태우는 우주선이잖아요. 사실 5명만 태워서 보내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는 좀 그런 거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냥 자랑하고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제 뭐 이를테면은 사치 한번 한다. 그쵸. 내가 아. 정말 돈을 그냥 태우긴 뭐 하니까 돈 활활 태우긴 뭐 하니까 우주선 연료로 태운다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근데 이제 100명씩 가면은 100명은 왜 가느냐?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주선을 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화성에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화성까지도 갈 것도 없이 달까지만 한번 가보죠. 네. 달 표면에는요. 중국 대륙하고 맞먹는 크기의 현무암층이 있다고 해요. 와. 그리고 그 현무암의 20%가 희귀 금속인 티타늄을 포함하고 있는 티탄 광석이에요. 우리 지금 뭐 배터리다 전기차다 해가지고 희토류, 네. 희귀 광물 이런 거 없다고 그거 캐낸다고 그쵸. 난리치고 있잖아요. 달에 가면 일단 있다. 달에 가면 엄청 많구나. 그쵸. 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우주로 갈 때 돈 벌러 가는 거고 100명씩 쭉쭉 보내서 100만 명씩이나 보내겠다는 것도 화성에 정착하겠다라는 건 최종 목표지. 그 중간 단계에는 이렇게 돈 버는 단계도 있다라는 거죠. 네. 화성에는 뭐가 있어요? 화성에는요? 화성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거는 지금 흙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자. 그쵸. 감자 키울 수 있을 것 그쵸.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화성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거죠?
일단 그 화성에 있는 그 암석들 있잖아요. 네? 그거 채취해가지고요. 네. 산소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화성 흙으로요? 네. 와, 이상한 행성이다, 거기도. 그렇죠. 우리가 화성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또 힘들 거다. 예, 당연히 지구에서 산소 탱크 다 갖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연구진이 네?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성에 야. 있는 암석들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산소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자, 요쯤 되면은 화성도 그 안에 쌓여 있는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진짜. 일단 뭐 산소부터 제로부터 만들어낸다고 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나중에는 정말 지하철 같은데 이제 뭐 네. 양주 놀러 오세요, 군산 네. 놀러 오세요 하는 것처럼 약간 구인 광고 뜰 것 같아요. 당신이 화성에서 뭐 하면은 뭐 얼마 벌 수 있습니다. 근무 지역 화성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화성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뭐랄까 좀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이번에 출장 가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될지 아니면 나 이번에 원양어선 타 이런 게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정말요? 네. 후자일 수도 있나요? 아니 근데 사실 처음에 개척 개발을 하는 거는 험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화성에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 꿈에 부푼 얘기 많이 했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막 네. 우주 나가면 방사선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네. 그 위험이 있다. 그 발기부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아무 데서 나온 거 아니고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영양 및 통합 생리과 교수 연구팀이 너무 지금 우참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100만 명이 가가지고 거주할 생식을 해야 건데 되는데. 맞아요. 거기서 인류를 발전시킬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러면 거는 안 되죠. 된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자기장이라든지 또 대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뭐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우주 공간에는 이런 대기 같은 그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 이거 가능할 수 있어. 산소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길목이 이렇게 복변처럼 숨겨져 있는 그러네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우리 처음에 샘 알트먼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막 샘 알트먼은 막 AI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좋은 거를 왜 지금 막 늦추냐. 맞아요. 그런 얘기하고 네. 사실 사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탈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런 게 또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이 화성 얘기하다 맞아요. 보니까. 우주 개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미지의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혹시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한 요 주제 말고도 다치는 것들, 희생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주제는 책을 한 권 추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유익하다. 너무 유익하죠? 네. 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SF 소설가 배명훈 작가가 이번에 신간을 냈대요. 네.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지금 읽으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화성과 나. 정확하네요. 오늘 주제랑. 오늘 주제가 너무 정확하죠. 너무 핏하죠. 자, 이 소설책이 진짜 재밌는 게요. 2020년에 이제 배명훈 작가가요. 외교부로부터 연구 의뢰를 하나 받은 거예요. 외교부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반기하죠. 왜지? 연구 주제가 먼 미래에 화성 이주가 본격화되면 화성에 어떤 세계가 들어설 것인가. 너무 신기하죠. 진짜요? 네, 진짜. 현실에서 그걸 봤는데. 이건 SF 아닌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외교부가 약간 조금 뭔가 너무 좀 관종이 됐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네. 왜냐 배명훈 작가가 SF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배 작가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SF를 써온 작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 우주 시대가 되었을 때 외교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네요, 외교부 그러네. 입장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배명훈 작가한테 연구를 맡겼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네. 2년 동안 배 작가가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보고서를 냈어요. 네? 보고서 제목이 화성의 행성 정치, 인류 정착 시기 화성 거버넌스 시스템의 형성에 관한 장기 우주 전략 연구. 와. 대단한데요? 멋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작가잖아요. 예, 보고서만 쓰고 이제 떨 순 없다. 그렇죠. 이 재미있는 주제를. 예, 원소스 멀티 유즈 해야 된다 해서 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연작 소설집을 썼는데요. 그게 바로 화성과 나입니다. 네.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약간 인류가 화성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 국경 이런 거 없이 행성 네. 전체를 하나의 어떠한 거버넌스를 가진 그 주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이제 소설집을 엮은 건데요. 저 네. 그 중에서 너무 읽고 싶은 챕터가요. 위대한 밥도둑이라는 단편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밥도둑? 예, 밥도둑하면 뭐다? 간장게장이다. 간장게장. 네. 화성에 이주해 간 사람이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 그거 뭔지 알거든요. 그때 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쳐요, 예. 사람이. 예. 근데 화성으로 지구에 수산물을 들여온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제로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행정적인 불평과 무조리와 등등등. 와, 재밌겠다. 이제 쫓아가는 단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을 받게 되면은 주문을 했는데 받게 되면은 이 위대한 밥도둑부터 읽을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AI 회사 있잖아요. 이 기회에 그러네요. 한국어 번역 그것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 좋네요. 네, 그 AI 회사 통해가지고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나중에 또 위크엔드에서 후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쉽 발사 실패 소식 그리고 화성을 향한 인류의 도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내일 이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당연한 듯 써왔던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